안녕하십니까, 유전진 미션입니다. 10월 20일 오전 뉴스 브리핑 시작했습니다. 예. 아이고, 어떻게 지금 어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신규 94건, 누적 집계 2099건으로 10월 19일 마감을 했는데요. 뭐 이미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지금 얼마 전 뉴스에도 11월 전까지 세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빨리 들어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예. 참 걱정이 앞서는데 언제까지 제로를 외쳐대고 국경은 안 열고 위드 코로나는 남의 나라 얘기가 된 지가 이미 오래됐고 지금 정부는 아무 생각이 없는 가운데 모든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하루 이틀 스탑 시키더라도 왜냐면 조용히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볼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자신다가 정말 자신있게 하루 이틀 정도를 그냥 딱 묶어두고 회의를 한 끝에 뭔가의 큰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 뭐 정치라는 게 뭐 자존심도 있고 다 압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라면 저는 무릎을 꿇고 한 번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이며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방구석 유튜버 민실장의 조그만 생각이었습니다. 예. 자, 오늘 그리고 또, 지금 일단 뭐 괜찮고, 괜찮은 게 아니구나. 예. 지금 또 막 키위세이버를 인출해서 빚 갚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지금 자가격리로 지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수순인데, 너무 자기 고집만 지금 내민 거예요. 예. 빚 갚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좀 제가 이따가 뉴스를 또 다룰 것이고, 일부 사례는 격리시설 10,000원으로 집에 격리. 이건 지금 뭐 어차피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격리시설 모자른다고. 근데 정부에서 뭐 충분하다 했는데, 뭐 어차피 거짓말인지 다 알았고, 예, 이제는 자가격리로 가서 집에 못 오는 사람들부터 일단 열어줘가지고 자가격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빨리 자존심을 포기하는 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잘못한 거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더 멋있는 거지. 잘못한 거를 서로 알면서 자존심 때문에 이걸 못 굽히는 사람이 더 불쌍한 거야. 더 추하고. 예. 자, 오늘 10월 20일 업데이트 정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9주 동안 폐쇄된 오클랜드 학교의 재개에 대한 최신 공식 조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가 또 있고, 크리스 킨스 교육부 장관은 이미 3학년 학생들이 처음으로 돌아올 것으로 신호했습니다. 일부 교장 정부는 오클랜드 학생들 NC에 올해 취소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 지역 10대들이 12월 18일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수업 시간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예. 일단 뭐 그 기사가 뒤에 나옵니다. 예. 자, 처음 뉴스, 예. 처음 뉴스가 좀 공통된 건데 스토프를 제가 잘 안 봐서 기사랑 이게 좀 특이한 기사가 있어서 인플레이션 충격은 모기지 보유자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왜냐면 이자율이 오르니까. 예. 주택 소유자는 조만간 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시작할 수 있다고 이 나라의 가장 큰 은행은 믿습니다. ANZ는 인플레이션이 내년 초 5.8, 8월 공식 금리가 2%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월요일에 도매 스왑 레이트의 급격한 모기지 증가는 모기지 이자율이 머지않아 추가 상승하는 실제 압력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정부는 개인 재산 보호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되면은 다 망하기 때문에 이자율 안 올릴 거야. 그거 어디서 나온 자신감에 대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모기지가 올라서 문제가 되는 거는 솔직히 예전에 쌀 때 샀던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비싸게 산 사람들이 이자율 모기지가 많아서 올라가는 게 더 문제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담이 많아지니까. 근데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근데 이게 참 그래. 일부는 이럴 때 한번 영 끓여가지고 한 땅 땡겨보려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일부는 진짜 어렵게 그냥 임대비 내기 임대비가 너무 올라서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 정부라는 게 하여튼 쉽지 않아요. 예. 비슷한 기사가 또 NZ 헤럴드에 있어서
ENZ 경제학자들은 예측을 수정하고 중앙은행이 내년 공식 현금 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ENZ 은행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만연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공식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분기에 이 연간 인플레이션은 율을 10년 최고치인 4.9%까지 치솟았다는 어제 나왔죠. 중국 최대 소매은행인 RBNZ가 긴축 정책으로 더 이상 점진적으로 신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NZ 은행 경제학자들은 예측을 수정했으며 현재 다음 8월까지 각 통화 검토에서 25bp 인상 4분의 1포인트를 6번 급속한 25bp 인상을 좀 어려운데 그냥 올린다 이거 아니야. 이게 올려 그냥 올린다고 많이. 현금리를 2%까지 끌어올렸습니다. 2016년 중반. 그래서 ENZ 경제학자들은 OCR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면서 매우 강한 인플레이션이 시간과 주의 사치를 앗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금 뭐 OCR이 막 이런 거 그냥 어렵게 보지 마시고 올라간다 빨리. 그러니까 기존에 뭐 여러 가지 막 예측을 한 거 다 무시하고 빨리 올릴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아마도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아직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에너지 부족에 대한 우려로 유가 급등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공급망 압력이 단기적으로 나빠질 것입니다. 유가가 더 상승할 걸 예상하는 거고요. 물류 같은 게 이제 쉽지 않아서 지금 아시죠? 뭐 컨테이너비 다 올라간다고 차값도 올라가고 지금 아시죠? 중고차 값도. 그래서 ANZ는 현재 연간 인플레이션이 내년 3월까지 5.8%에 도달한 후 2023년 중반까지 2% 점차 완화될 거로 예상했습니다. 내년 중반까지 2%면은 현금 내년 3월까지 5천 대박이다 이거. 진짜 난리 나겠다. 예. 그동안 꿀 빨았잖아 작년에. 뭐 제가 얘기해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 와가지고 안 올린다, 집값 올라간다 하고 금리 안 올린다고서 작년에 힘들어가지고 모기지 이자 헐리데이도 주고 그동안 그래서 경제 키워가지고 자신있게 자신다가 경제 우리 튼튼하다고 하면서 뒷공무니로 주에 10조 달러씩 빌려가지고 돈 주고 이제 코로나 터지니까 이거를 그렇게 예상했다는 자체가 저는 좀 너무 웃깁니다. 진짜 너무 웃겨요. 예. 자, 결론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금리 인상이 이미 긴축 재정을 시작했지만 RBNZ는 금리 인상을 지출과 건설에 대한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급격히 전환될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대기업은 제가 2년 전에 투자를 중단한 걸로 아는데 지금 약간 후발업체들이 날뛰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요컨대 RBNZ는 1년 중 가장 좋은 시간 동안 OCR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동안 바퀴가 버스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결코 주어지지 않아. 이게 애매해. 하여튼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제 마켓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고. 이런 뉴스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좀 나쁘고 할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저는 다 역사적인 순리라고 봅니다. 예.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인데,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집값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간다 하는데, 이번에 제가 보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원래 2007년, 98년도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요. 집값이 떨어지고 나면 다시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은,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또 올린 거예요, 그게. 유동성 자금을 마련함으로. 이번에 문제는 뭐냐? 2, 3년, 최소한 4년 전쯤에는 떨어졌어야 됐어요, 이게. 근데 그때 뭐가 터졌어?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제가 경기가 안 좋았다고 얘기했죠. 그때 이미 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터지면서 원래 2007년 이후, 98년 이후, 2007년 이후에 경기가 안 좋아서 유동성 자금을 풀어서 집값을 다시 올려놨는데 이번에 문제는 떨어지지 않고 돈을 푸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더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집값이 떨어졌다 다시 올라간다고 예상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저도 이제 예상을 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뭐냐면 떨어졌을 때 또 돈을 풀어? 이게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도 모르겠죠. 어떤가 결론은 내겠지만 이거 지금 돈 풀었다고 지금 그러니까 원래 떨어졌다 올라가야 돼서 돈을 풀어 올라가야 될 게 지금 같이 올라버린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떻게 떨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살이 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아무튼 이건 제 혼자 얘기고, 예, 또 다음 뉴스. 재정적 스트레스, 사람들이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라고 정부 지원에서 말합니다. 저 재정 멘토링에 대한 액세스 제공한 무료 정보 지원 서비스에 따르면 연장된 잔금은 사람들이 빚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적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계속 얼마 주는 거 가지고 지금 먹는 이게 지금 아무튼 다음 뭐 계속 읽어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데 익숙했던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 맞지 않았는데 갑자기 모두가 집에 있었고 이제 아이들을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련한 식료품을 일주일에 수백 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그러나 이미 폐쇄 기간 동안 사람들의 부채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스마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대출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채권 취임장에 쫓기고 있습니다. 결국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지불하고 나는 핑을 받고 나는 내 자동차를 대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일부 사람들이 봉쇄 2, 3주 만에 끝날 것이라고 믿었고 다른 사람들이 작년에도 도입되었지만 이 잠금하에 제공되지 않은 모기지 연기 및 임대료 등등들과 더 많은 재정 지원을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어제부터 얘기 그대로네. 돈 못 갚은 사람 많은데 아직 수면 위로 안 올라왔을 뿐이고 지금 작년에 모기지 홀리데이를 또 기대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제가 키위들 많이 만나보면요. 말씀드리는데 다 그렇게 생각이 많지 않습니다. 통장에 1,000불 있으면 우아해요. 뭐야? 오늘 벌어 오늘 사는 사람들만. 근데 요즘 다 그래요. 요즘 이게 그 사람들만 이상한다는 게 아니라 한국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을 계획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모기지 못 갚고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주에 600불 주는 거 한 달에 주에 1,000불 이상 벌던 사람 600불 준다고 뭐가 될 것 같아? 모기지도 못 내. 정부에서도 뭘 못해. 그 사람 다 쫓겨나면 어떡할 것이며 빈 집은 어떡할 것이며 길거리 앉은 사람들은 어떡할 것이냐고. 그러니까 밥값만 주고 있었던 거야. 근데 더 줘야 돼? 어떻게 된 걸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 생각엔 그랬어요. 빨리 주사를 맞고 위드 코로나로 가가지고 일단은 열어가지고 어떻게든 돌렸어야 되는 거야. 지금 봐봐. 캐나다는 지금 호황. 캐나다는 지금 호황입니다. 호황. 지금 그 영국도 그렇고 지금 유학생들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코로나는 발발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 주사 맞고 지금 죽는 비율은 거의 없으니까 중증으로 하는 비율이 없으니까 일단 그 열고 지금 하는 건데 아무튼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은 일해주고 이제 얘기했잖아. 동남아 가면은 필리핀 같은 데는 코로나로 죽거나 돈이 없어 굶어 죽거나 그게 그래서 지금 다 나가서 난린 거예요 지금. 예. 그렇다고 지금 죽는 사람도 있지만 주사 맞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중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또 여기서 또 나오겠죠. 어떤 나라는 또 반대로 하는 반대로 나라들도 있다. 그런 나라도 있겠지. 하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빨리 주사 맞고 열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전 또 텐션 받아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또 애가 또 학교 픽업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게 또 그러니까 좀 그래요. 이게 바로 생방송 아닌가요? 예, 아무튼 또 다음 뉴스. 오클랜드 관광 고용주의 무의미한 걱정. 이게 뭐냐면 오클랜드 한 관광 지도자는 정부의 정보 제공이 정신건강에 불안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도달한 주로 소규모 고용주들의 장난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한다니까. 왜냐면 그거를 지금 하여튼 뭐 오클랜드 관광지역 포럼을 케빈 올리버는 회장은 사업주들 사이에 겪고 있는 사이에서 내가 겪고 있는 피로와 우울증은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무의미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다 하던 총리는 어제 오클랜드 봉쇄가 적어도 3개월 가까이 연장될 것이라고 확인했으며 이번 주 후반 웰링턴의 대응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고용주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을 신호했습니다. 관광업계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조언을 국내 시장으로 중심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 오클랜드에서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제는 와이카토도 큰 부분이 되었습니다. 8월부터 수만 달러 예약 취소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여행사 사장님은 오늘 아침 파트너가 출근하기 기다렸다가 소파에 누워서 어젯밤 2시간 동안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이 없어. 이게 지금 생각이 있다면 빨리 그러니까 제가 보면 좀 자신다가 초기 대응을 잘못한 거에 정말 박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자기도 몰랐겠지. 우리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정말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관광수출협회의 린다 킨 최고 경영자는 관광산업 재건에 중요하고 예약 기간이 긴 회원들에게 매우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정부가 금요일날 매우 구체적인 예방접종 수준에 따라 생활 및 비즈니스 제한의 감소를 설명한 새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설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의회는 또한 웰링턴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여행을 위해 MIQ 없는 뉴질랜드로 들어오는 뉴질랜드를 환영하고 해외 관광객과 학생들 다시 환영함으로 뉴질랜드를 세계와 다시 연결하는 계획을 정하길 바랍니다. 정말 이게 요점이야. 근데 뭐 쉽지 않죠. 예, 쉽지 않고 지금 현재 하는 거로 봐서는 근데 이 정부에서 이 사람들 다 망가지고 나면은 이거 문 열었을 때 어떡하려고 그러지? 쉽지 않아요. 진짜 이 와중에서도 참 보면 사람들이 큰 돈을 못 쓰니까 맨날 식당만 가서 먹고 앉아있는가. 식당이 잘 되지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예. 순간적인 거예요. 예. 지금 오클랜드 그쪽 지역은 박살이 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가. 버린 것 같아 정부는 오클랜드를. 근데 정부가 오클랜드를 버렸다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인구의 절반이 살아. 거기를 버리면 어떻게 딴 거야? 다른 지역은 레벨 2인데도 서포트 주고 앉아있고 이제 무슨 짓을 하는 장사 되고 있는데 주고 앉아있고 이거 체크할 수 있으려나 그러니까 뭐 이거 그냥 다 받는 거야 무조건. 예. 나중에 어떤 총알이 나올지 대포알이 나올지 뭐 핵폭탄이 나올지도 모르고. 아무튼 뭐 그건 정부가 걱정해야 될 문제고 뭐 저도 걱정을 해야 되죠. 왜냐면 언젠가는 또 제주도에서 뺏어갈 테니까. 애매합니다. 애매해. 예. 자, 다음 뉴스. 오클랜드 학교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교사 및 학생들. 이게 오늘 뭐 발표한다 그랬죠. 그 교육부 장관이. 일부 오클랜드 중등학교 교장들은 다음 주부터 교실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일부야, 일부. 예. 안전했을 때요. 예. 이거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기서 썼죠. 오클랜드 초등학교 협회 회장 스테판 레브리지스는 오늘 발표될 오클랜드 초등학교의 재개 날짜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학교가 안전하게 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히킨스는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거품으로 분리될 수 있다고 신호했습니다. 또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교육 환경에서 더 많은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아는데 쉽지 않습니다. 예, 뭐 그렇다는 얘기 오늘 결정 낸다고 말씀드린 거고. 자, 다음 뉴스 연결된 건데 개학 연기로 NCAA 공포. 오클랜드 학교의 재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부 중등학교들의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NCAA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애들이 지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시험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자, 레나드는 어린이와 교사가 직면한 어려움은 전염병에 대한 심각성에 비추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읽기, 쓰기 더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키스 교육관 장관은 오늘 학생들이 이미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수준 NCA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NCA 레벨 1 최대 16학점, 레벨 2와 레벨 3에서 12학점을 달성할 때 4학점당 1개의 학습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학생들은 정부의 또래와 같은 교실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우려도 이해할 수 있으며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코비드-19 제한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모든 결정을 알리는 당시 공중보건에 달려 있습니다. 공무원 조언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NCA 변경에 대한 고려가 포함이 됩니다. 결론은 일단은 자, 요거는 링크를 다르게 교육에 대한 관심 있는 지금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요거 다시 한번 또 이쪽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아직 결과적으로는 낸 것 같고 오늘 좀 지나봐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뉴질랜드 민주당 항상 열심히 달리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오늘 어떻게 괜찮았나요? 하여튼 걱정만 안겨드리네.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또 확실하게 또 잽싸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